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시진핑이 방북을 하고 29일인가에는 트럼프가 방한을 합니다. 한반도가 아주 요동을 치는군요. 트럼프 방한의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번에도 회담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오후에 도착을 해서 29일 날인가 8시인가에 만찬을 하는 거. 만찬은 회담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는 다음 날 첫 공식 일정이 저겁니다. 경제인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문재인하고는 11시 반인가부터 만나거든요. 11시 반에서 1시 사이에 회담하고 점심 먹고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회담이 아니죠. 그리고 바로 판문점 방문하고 오산 공군기지로 가서 미군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경제인 만나고 방한했다라는 그 시그널을 정확히 보내는 것 외에 문재인과는 별로 할 말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도 문재인과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문재인이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요, 저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과 상관없이 시진핑의 이 방북이 이게 완전히 이제 그 판을 급가속시킨 조치거든요.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죠. 시진핑의 방북은 후진타오의 망령조차 죽인 셈입니다. 시진핑 방북은 노동신문 일면 기고와 함께 했죠. 그 일면 기고에 보면 결국 기본적인 메시지는 북한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정은 체제를 확실히 우리가 민다. 세 번째는 조중 반미 동맹을 더욱더 다지자. 뭐 이런 정도 메시지예요. 시진핑도 정신머리가 없는 사람이죠. 지금 이런 메시지 발신할 때가 아니거든요. 안으로는 개혁을 하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 인민해방군의 지배체제를 종식시키는 그런 개혁을 점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내부를 정신적인 그런 각성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일 처벌려 놨던 거 남사군도 이런데 그 남의 나라 주권 침해하고 혹은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키고 이런 일들을 밖으로는 이제 수습해서 손절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 가서 저런 지경까지 가면 저거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완전히 도발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후진타오는 훨씬 더 영악했어요. 후진타오는 기본적인 그 관점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밀월 내지 타협을 유지하고 첫째. 두 번째로 고급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유지. 그 전체주의 체제가 김일성 내든 장성택 내든 아무튼 간에 전체주의 체제 대충 유지하고 그 대신에 비핵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주의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더 강화시키고 네 번째가 점차 대한민국을 친중 반미로 표류시킨다. 이런 굉장히 스마트하고 사악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후진타오가 이번에 평양 가서 마치 숙회가 동네에서 오줌 싸고 다니면 오줌 냄새 엄청 나듯이 이거 내 나와바리야 하고서 이제 엉뚱한 짓을 저지르는 바람에 후진타오 그런 시나리오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겁니다. 이 후진타오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친중 좌파 내지 문재인 586 집단의 관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도권 상류층 이른바 사람들이 흔히 저런 위치에 저런 사람이면 우파겠거니 보수겠거니 하는 제도권 상류층이 사실은 후진타오 시나리오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시진핑 체제의 도발성과 공격성을 무시하고 또한 후진타오 시나리오의 그 사악한 간악한 그 위험성도 무시하고 그리고 그냥 후진타오 시나리오를 믿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냐? 북한은 전체주의여도 좋아.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이 도덕적 판단 일체를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은 중국을 향해서 가야 된다. 아니 그 자한당이나 뭐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조중동도 많고 버젓한 그 기업체 그 전문 경영인 혹은 오나들도 이런 소리예요. 미국은 뜨는 해고 중국은 지는 해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미중 전쟁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켜 갈 거냐에 관한 원칙과 가치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둘 다 똑같은 놈들끼리 경제 패권 다투는 거고 기술 패권 다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요. 따라서 이 언론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조중동 중에 유일하게 반중 입장, 미중 전쟁이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체제에 관한 문제고 정치적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다. 중국 전체주의 독재를 주저앉히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김순덕 하나밖에 없어요. 조중동 다 털어서. 동아일보 하나밖에 없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 중앙일보 같은 거 보세요.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앙일보 계속 비아냥거리잖아요. 우선 첫째 비아냥은 뭐였냐? 그 무슨 기자가 썼죠? 홍콩의 시위가 홍콩 출신 남자가 대만에 가서 치정살인하고 홍콩으로 도망 나왔는데 그 사람을 붙잡아서 대만으로 넘겨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했다. 엄청난 비아냥이죠. 그 다음에 중앙일보 또 어떻게 비아냥거렸어요? 홍콩 시위에서 그 우산혁명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님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가사 바꾸기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다. 엄청나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반중 자유혁명 시위를 님을 위한 행진곡에 갖다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근데 뇌수를 열어보면 결국은 이 후진타오 시나리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미국과 중국은 어떤 선에서 밀월 타협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비핵화되고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된다. 그리고 전체주의 북한과 대한민국은 교류 협력이 더욱더 발전한다. 비핵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은 또한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점차 친중 반미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회 버젓한 우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혹은 뭐 친미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이 후진타오 망령을 받들어 모시고 살아요. 이게 이제 거기서도 드러나죠. 저게 이제 사진이 요번에 그 3.1운동 100주년 그 기념사업회 그 총두목을 맡은 한환상이란 말이에요. 그 저 뒤에 그 그림이 3.1운동 100주년 지금 그 저기 뭐야 포스터 그 입간판 앞에서 서서 찍은 겁니다. 이 한환상 같은 사람이 YS 때 총리를 했을 때 취임사가 그렇게 나가잖아.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 그러니까 DJ의 햇볕이 있기 전에 이미 YS의 햇볕이 있었고 그 YS의 햇볕은 한환상의 작품입니다. 저 사람 저기 2009년 MB 때요. 그 전라북도 출신의 목사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90이 거의 다 된 분이에요. 아니 90 거의 다 된 목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자살 유서의 핵심 그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평생 친북 활동한 사람인데 이 한 몸을
민족의 재단에 바쳐. 그러고서 유서가 나가는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다고요. 이 한한상이랑 좀 관계가 있나 봐요. 이 사람이 범민련 초대 의장을 한 목사거든요. 이 목사가. 평소에 붓글씨 써놓은 거 이런 거 보면 살벌해요. 평소 발언 이런 거 보면. 그 자살을 하면서 내 장례위원장을 한한상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유서에 아마 썼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근데 한한상이 장례위원회 오늘 리스트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위원장은 아니고 고문을 맡았더라고요. 한한상이 어떤 사람들하고 노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아마 크리스찬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친북 성향을 띠게끔 하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듯이 YS 정부의 총리 아니야. 그러면 설마 색깔이 진하겠어? 되게 좀 보수 성향이 있고 좀 우파 성향이 있겠지. 천만에요. 햇볕의 원조예요. DJ의 스승입니다. 햇볕에 관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진, 이거는 이제 색깔이 진한 거고, 색깔이 안 진하더라도 우리 사회 상류층, 제도권 상류층 거의 대부분이 후진타오 망령을 머리에 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뱀 앞에 개구리죠. 이게 후진타오 망령의 빙의가 돼갖고 시진핑과 후진타오 차이도 몰라요. 저는 후진타오는 좋은 놈, 시진핑은 나쁜 놈. 이런 얘기 아닙니다. 후진타오가 더 위험하고 더 사악하고 더 간교해요. 시진핑 같이 내놓고서 미국이랑 들이받고 사고를 치면 그냥 읽힌다고요, 수가. 그런데 후진타오 망령에 빙의돼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제도권 상류층들은 시진핑의 움직임도 후진타오와 같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제도권 상류층들이. 그러니까 미중전쟁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냥 기술 패권, 경제 패권을 둘러싼 같은 동급의 다이다이끼리 어깨싸움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에 벌어질 일, 시진핑과 후진타오의 차이도 모르고 미중전쟁도 이해 못하니까 결국 후진타오 시나리오대로 갈 거야. 다시 말하자면 미중 간의 밀월 내지 타협이 회복이 될 거고, 북한은 비핵화가 되고 전체주의 체제는 유지되고, 전체주의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교류협력은 강화되고,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은 점차 더욱더 친중 반미로 중국을 향해서 표류해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으면 지금쯤 다른 얘기 해야지.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홍콩 제대로 조명하고 미중전쟁 제대로 조명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후진타오 망령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정치, 언론, 법조, 재력가들이 이 후진타오 망령에 찌들어가지고 꼼짝 않고 마비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미중전쟁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있고 저거 중국이 자유화되는 데까지 간다. 그 과정에서 무력화된다. 무력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미국이 북한을 아마 접수평정하게 될 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선 정치 쓰나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이 계산을. 제가 얼마나 제도권 상류층에 이 계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별로 그렇게 좋게 말해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박근혜 탄핵 때 아주 표독스러운 공격수들을 했기 때문에 이현주나 김순덕에 대해서 잘한다 박수를 치잖아요. 없으니까 다른 발언하는 사람들이, 미중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발언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 후진타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김가든 아니든 핵미사일이 없는 친중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가 되고, 한국은 친중 또 북한의 친전체주의, 이러한 정치 문화가 더욱더 강화되고, 이러한 휴전선 남쪽과 북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반도는 미국 영향권으로부터 이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게. 그런데 그러면
야, 이거 뭐 시진핑 평양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큰 빅딜이 쳐져가지고 후진타오 시나리오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한번 그걸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람들이 은연중에 엄청나게 믿고 있어요. 이걸 털어버리고 미중전쟁 본질을 꿰뚫어 보고 북한 해방과 이 대한민국의 정치 쓰나미를 예견을 해야 그 다음에 대담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에 반대되는 것, 즉 후진타오 시나리오를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째, 후진타오 때는 2012년 정도까지잖아요. 실제로는 2010년, 2009년이에요. 왜 그러면 이미 시진핑이 쫙 접수하고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자당 타이츠들이 한 10년 된다고요. 후진타오 체제 생각을 하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보면 완전히 이거는 뽕밭이 바다가 된 상전벽해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중국의 처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미중 전쟁, 중국 무력화, 중국 자유화 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미국과 중국이 더 그럴 수 없이 더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에요. 오바마의 그 부통령인 조 바이든, 조 차이나가 조 진핑이가 제 아들 데리고 북경에 가서 조대 아들과 같이 머물고 원래 조대가 국빈대접용인데 아들까지 같이 머물게 해요. 그 아들이 어떤 놈이냐? 코케인 중독자예요, 코케인. 그래서 해군 장교 때 코케인 하다가 걸려가지고 불명예제대 당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이상한 그 부티크 하우스죠. 그러니까 펀드 다루는 회사 하나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아들 데려가서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1조 원 받아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더할 수 없이 좋은 사이죠. 그런데 이 더할 수 없이 좋은 사이였지만 후진타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좀 다른 얼굴로 장성택 같은 얼굴로 리더십이 바뀌면서 이 김일성 영생교가 좀 풀어지고 북한이 일정한 정도로 개혁 개방이 좀 되고 그러면서 중국의 영향권 아래 머물고 그렇게 가면 지금 대한민국 전교조 이런 걸로 완전히 교육도 썩고 정신도 썩고 다 썩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미 충분히 친북 분위기인데 북한이 그렇게 바뀌면 대한민국 완전 마탱이가 가니까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결국 중국 품 안으로 호박이 넝굴째 둥글둥글둥글 굴러 들어올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후진타오 시나리오는. 근데 이걸 시진핑 체제가 들면서 김정은한테 풀배팅을 했어요. 2012년에 장성택을 처형시켰고요. 핵미사일 지원을 급가속시켜서 결국은 ICBM을 거의 완성 직전까지 만들어줬고요. 핵 소형화를 완성 직전까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르러선 드디어 주석이 방문까지 하고 그 방문에 앞서서 김정은을 엄청 빨아주는 노동신문 일면 기고문까지 게재를 하고 뭐 이런 상태까지 된 거죠. 시진핑 체제는 김정은의 풀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체제는 CVID 완벽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 CVID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만약 김정은이가 CVID를 수용한다면 그건 이미 백기투항하고 빗장 열고 미국 불러들이고 자기는 외국으로 튀겠다 망명하겠다 이 백기투항 빗장 열기 미국 접수 망명 이거를 전제로 하고 CVID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후진타오 체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중국이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구가 500만 정도 이상 되는 타민족 혹은 타체제의 지배가 사실상 중국이 어렵습니다. 인구가 500만 이상 되는 타민족은 중국에서 셋밖에 없어요. 하나는 위구르 한 1100만 되고요. 티벳 600만이고요. 내몽고가 한 600만 됩니다. 그리고 타체제는 홍콩 700만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문제가 있냐. 북한은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한 상태예요. 전부 비공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차량을 화물차를 운영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차량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게 자기가 다니는 회사 소유로 돼 있어요. 자기 돈으로 샀는데 그럼 회사에 차량에 적을 달아주기 위해서 회사에 또 다달이 뇌물을 내요. 그 다음에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제 그 화물 사업자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무슨 자영업자 등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회사원이에요. 공장에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에 적을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공장에 가지 않고 차 몰고 다니면서 화물 운송 사업을 하니까 공장에 적을 등록하는 뇌물을 또 다달이 공장에 내요. 그러니까 차 때문에 뇌물 내고 자기 한 몸이 자유롭게 몰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뇌물 내고 시스템 전체가 사기, 거짓말, 도둑질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저 시스템을 재건을 하려면 한 번에 20-30만 명이 밀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시스템 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번에 뭐 시진핑이가 북한과 중국 사이에 큰 그림을 뭐 그리겠습니다. 뭐 이런 기고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중국인이 완샷에 20-30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별일 다 벌어지죠. 대형 사고 나는 거라고요. 중국의 신장에 들어가서 대형 사고 나는 거 보세요. 저게 불과 1,100만이고요. 신장 위구르 사람들, 위구르는 이제 돌궐개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특이하게 반중 성향에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대형 사고 나잖아요. 티벳 불과 600만 밖에 안 돼요. 거기도 지금 두고두고 지금 골 아프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홍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이제 체제가 다른 경우죠. 저 두고두고 골 아픈 상황이 막 바깥에 그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다르거나 민족적 아이덴티티가 확연하게 다르거나 혹은 체제가 확연하게 다르면 이거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거기다 북한은 남한이라는 눈높이가 존재한다고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영생교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개혁 개방되면 눈높이가 중국 사람들 잘 받들어서 우리도 좀 생활이 나아지겠지. 거기에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눈높이가 야, 저 찐따 같은 중국 애들 차라리 남쪽 애들이 와서 하면 훨씬 잘하고 정말 우리가 한꺼번에 남쪽 정도 생활 수준까지 한 20년, 10년 만에 바로 올라서는데 저 찐따 같은 장 X 땡땡들 밑에서 일하려니까 정말 죽겠네. 이 반중간 감정이 말할 수 없이 강화될 거라고요. 거기다 원래 김일성 영생교가 민족 우월성을 가르치잖아요. 80만 년 전부터 호모 이렉투스의 일족이 조선반도에 들어와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로서 자체 진화했다. 이 조선반도에서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로 자체 진화한 이 민족이 바로 조선민족이다. 김일성 메시아께서 나타나서 조선민족의 민족됨을 완성해 주셨다. 이게 김일성 영생교의 핵심 교리거든요. 이걸로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이랑 부닥치면 반중 감정이 세지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게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는 시스템이에요.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요. 자, 이래서 중국이 북한을 접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호진타오 시나리오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거기다가 중국의 지금 처지도 아까 살펴본 듯이 미중 전쟁에 의해서 무력화되어 가고 있고 심지어는 자유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핵화 개혁 개방으로 나갈 때 필요한 적절한 대표 선수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장성택이 죽고 김정남이 죽고. 이래서 후진타오 시나리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제도권 상류층들, 우리가 흔히 우파스럽다 혹은 보수일 거다
라고 상정하기 십상인 그러한 인사들, 잘 나가는 인사들이죠. 재산이 50억, 100억 이상씩들 되고 가처분 소득이 세후 가처분 소득이 뭐 1억 5천, 2억씩 되고 연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